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네, 성격 장애란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 장애의 또 다른 말은 인격 장애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죠. 이 정신 장애는 사실 성격 장애라는 말과 같은데 무난하게 현실적 적응을 하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인의 특성상 그 자체가 특이해서 부작용적인 삶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성인기의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 특성, 부정적 양식을 나타내는 경우를 성격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성격을 우리는 성격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는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DSM-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보면 성격 장애를 정신장애 중 하나로 범주에 넣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성격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격 장애의 전담 및 정의 및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네, 성격 장애의 정의는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일탈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적인 부분이 심하게 일탈됐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라든가 타인,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 반응의 범위라든가 강도라든가 불안정성,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한 정동이 사회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일탈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대인관계 기능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충동 조절,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일탈될 경우에 성격 장애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 양식이 매우 경직되고 융통성 없이 생활 전반에 만연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양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이런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거나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사회 전반적인 자기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날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는 A군 성격 장애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행동 패턴을 나타내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속하는데요. A군 성격 장애는 편집성 성격 장애와 분열성 성격 장애, 그 다음에 분열형 성격 장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B군 성격 장애가 있는데요. B군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부분인데요. 정서적이고 극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사회성, 분노를 많이 드러내는 반사회성이 있고요. 연극성, 굉장히 안에는 불안하고 우울한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이런 성격 장애가 있고요. 또한 자기애성,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걸 지나쳐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가 또한 있죠. 이 경계선 성격 장애도 굉장히 위험한 성격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군 성격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C군 성격장애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대표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는 불안과 우울과 불안을 느낄 때 C군 성격장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장애라든가 의존성 성격장애, 그리고 회피성 성격장애가 여기에 속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A군 성격 장애에 특별히 편집성 성격 장애를 보려고 하는데요. A군 성격 장애는 사회적인 고립과 기이한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릴 네, A군 성격 장애 첫 번째는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미스처스라는 글씨가 보이죠? 이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남자 얼굴을 보면 알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 미스처스는 신뢰하지 않다, 불신하다 이런 뜻의 단어이고요. 네, 다우트라는 뜻은 의혹, 의문을 갖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이제 뭐 신부님들의 얼굴을 보시거나 네, 맨 밑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정면으로 보지도 않고 옆으로 보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묵하며 얼굴을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 얼굴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감정은 당혹감? 왜 나를 이렇게 보지?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보시는 분들, 예, 어떤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편집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핵심적인 특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믿지 않고 누가 무언가를 줘도 저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야. 나는 저게 뭔지 알 때까지 받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그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성격 특성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는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 네, 불신하는 태도,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난감하게 만드는 약간의 그런 눈빛들,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분들은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도 계속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데요. 본인이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행동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조직 사회나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보시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끊임없이 타인들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분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보시고 또한 나의 성격 중에 이러한 성향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수업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집성 성격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인데요. 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은 불신과 의심이 가장 크고요. 타인의 동기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이런 게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도 이분들은 끊임없이 완성이 될 때까지 파고 뒤지고 또 의심하고 또한 그것을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들이 밝혀질 때까지 집요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죠. 예,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는 성인 초기에 시작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한 자신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합니다. 친구들이나 동료의 충성이나 충정, 뭐 신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그렇게 악의적인 동기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살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한 이런 편식성 성격 장애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기적인 급성 정신병적 사파를 겪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망상장애라든가 조현병 이런 병으로 진행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초기 단계가 사실은 편집성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더 심해지면 이제 망상장애, 조현병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편집성 성격 장애를 우리가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사실 상담에서는 이런 건 정신과에서 진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 상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성향이 얼마 정도 이 사람 삶에 주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걸로 저희들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에 그럼 진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편집성 성격 장애다. 아니면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편집성 성격 장애의 진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는지. 두 번째는 타인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집착적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자신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것에 대한 부당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지. 네 번째는 타인의 말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숨겨진 의미를 잘 포착하는지. 이런 것들도 또한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에 대한 모욕, 손상, 경멸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오랫동안 지니면서 보복하는 경우에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인식하고 반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상대자, 내 어떤 성적 상대자의 정절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뭐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라든가 다 이런 것 또한 편집성 성격 장애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뭐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돕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분하고 신뢰관계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한번 그분에게 이러한 성격의 어떤 증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는 또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당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악의적인 동기,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명성에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희생자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아주 부당하게 반격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 제스처를 하면 또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거를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의 한번 그런 성격들을 좀 잘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편집성 성격 장애는요, 아주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늘 혼자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동성애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런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이 망상 장애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적 욕구에 대한 불안을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그 동성애 욕구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인이라든가 투사라든가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편집적 성격 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네, 코모로는 기본적인 신뢰의 결여에서 기인된다고 보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학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편집성 성격 장애로 발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학적인 태도가 내면화가 되어서 그것이 다시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전반에 나타난다고 보았는데요. 인지적인 입장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인지적인 입장은 편집성 성격 장애가 독특한 신념과 사고 과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성 성격 장애들 사람들의 특성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이렇게 보거나 그들은 기회가 있으면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보거나 또한 긴장하고 경계해야지만 나에게 피해가 없어 이렇게 기인하는 사고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인지적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만들어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편집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실 상담을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문제로 치료가 될 때 오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내면 안에서 불안이라든가 우울이 너무 높아지면 사실 그걸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왔을 때 편집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치료가 또 오래 가고요. 힘들죠. 네. 편집성 성격 장애를 만드는 그 부정적 심리 도식과 그 특성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 도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도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의미하는데요. 이 인지 도식은 자기 영속성의 속성을 지닙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인지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생활 사건의 경험과 의미를 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화시키고 연속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도식을 다른 말로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의 지도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지도는 계속 나를 연속화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도의 방향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생활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지도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강화하고 또한 연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특정한 주제에 굉장히 편향된 인지도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뭐 억압을 당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강압적인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 네.
이렇게 5개 영역 중에서 먼저 단절 및 거절을 보겠습니다. 이 영이라는 심리 도식을 만드신 제프리 영이라는 분이 그 5개 영역에 15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 도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심리 도식과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 이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절 및 거절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리 도식은 이렇게 5단계, 유기라든가 불안정, 불신이라든가 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이란 수치심, 사회적 고립, 소외에 대해서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식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겠는데요. 먼저 단절 및 거절을 겪게 되면 그 안에 심리 안에는 유기나 불안정에 대한 심리 도식이 생긴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은 타인이 자신에게 정서적 지지나 애정, 보호를 꾸준하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그 이유는 타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그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단절 및 거절을 겪었던 사람은 불신과 학대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데요. 타인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면서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타인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타인이 자신에게 잘 속아 넘어가거나 바보같이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또한 자신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서적 결핍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심리 도식 안의 특성은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정상적인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정서적 결핍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즉 양육 결핍, 관심이나 애정이나 따뜻함에 대한 이런 결핍이 있고요. 또한 공감 결핍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경청받지 못하고 감정의 공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보호 결핍이라고 해서 부모가 나에게 어떤 지지라든가 내가 어떤 거를 행할 때 안내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결함과 수치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은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중요한 측면에서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이나 거절, 비난에 과민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절 및 거절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를 느낄 만한 심리적인 도식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고요. 자신은 타인들과 다르고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자신 스스로가 믿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율성 및 수의 손상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의존이나 무능감, 위험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 그 다음에 밀착, 미발달된 자기,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이런 부분의 도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성 및 수의 손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의존과 무능감,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과업, 예를 들어 나를 돌보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한 위험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을 도식을 갖고 있는데요.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을 자기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지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된 공포를 지니고 있으면 그 마음 안에는 늘 불안과 우울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공포의 초점은 의학적 재난이라든가 정서적 재난, 외부적 재난 중에서 한 가지 이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율성 및 수행 손상에서 밀착과 미발달된 자기에 대한 심리적 도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충분한 괴별화, 분리화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명 또는 그 이상 중요한 타인과
지속적인 지지가 없으면 자기는 제대로 살 수 없거나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가 실패했거나 결국에 실패할 거라고 믿고 자신이 동료들에게 어떠한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업이나 운동 같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낮고 무능력하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특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계와 인식에 대한 손상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영역이 한계와 인식 손상이잖아요. 그래서 심리 도식으로는 특권 의식과 과대성, 또한 자기 통제와 자기 훈육에 대한 부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특권 의식과 과대성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은 자신은 타인보다 매우 우월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현실적인 여건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특권 의식과 과대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연구성 성격 장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사실은 편집성 성격 장애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그런 편집성 성격 장애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열등감으로 나타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 인식 손상이 오면은 사실 자기 통제, 자기 훈육에 대한 부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자기 통제나 자절감내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를 안 내도 되는 경우에 화를 내시거나 울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너무 눈물을 흘려 보낸다거나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편감을 감내하지 못하고 고통이나 갈등, 책임감 이런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역할 수행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인식 손상에 대한 영역에서 심리 도식, 지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특권 의식이나 과대성 또한 자기 통제나 자기 훈육에 대한 부족에 대한 특성을 가질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타인 중심성 영역의 심리 도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심리 도식 지도가 있습니다. 복종에 대한, 또한 자기 희생에 대한, 그리고 승인과 인정 추구라고 하는 심리 도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종은 자신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의 어떤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지나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라든가 거부라든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자신의 소망이나 의견,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타인 중심성에 대한 복종에 대한 심리 도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실 복종하고 희생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나의 주도권과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권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억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서 생활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런 복종에 대한 심리 도식이 강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 희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만족은 희생하고 타인의 욕구를 아주 충족시키는데 지나치게 집착적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승하라는 거를 아시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경우가 때로 많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치면 집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이것 또한 타인 중심성에 대한 영역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심리 도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죄책감,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주장하면 내가 가져야 되는 죄책감을 피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분들과의 어떤 갈등을 겪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승인과 인정에 대한 추구인데요. 진정한 자기 정체감을 희생한 채 타인으로부터 내가 승인받고 인정받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했을 때 난 괜찮아, 난 다 괜찮아,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든지 해. 그렇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분들을 세우실 때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자존감은 사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가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외모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러한 내 주장 권리를 내려놓는 것들을 과도하게 중요시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뭐든지 사실은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 도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과잉, 경계 및 억압에 대한 영역인데요. 그 심리 도식, 이제 이런 과잉 경계나 억압을 당하신 분의 심리 도식을 보면 부정성이라든가 비판주의, 또한 정서적 억압, 엄격한 기준, 과잉 비판, 처벌, 이러한 것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실 때 과잉 경계하시거나 통제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현재 요즘은 많지 않지만 저희 위세대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성이라든가 비판주의라든가 이런 정서적 억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저희 때의 성인들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런 부류 중에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심리 도식이 발달되는데 이러한 도식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은 삶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먼저 보고 비판적인 걸 먼저 보고 또한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측면들, 예를 들면 고통당했던 것들, 상처받은 것들, 손해본 것들, 죽음에 대한, 실수에 대한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항상 이렇게 내적 긴장감이 높고 또한 불평이 많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주도적이기보다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억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성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충동에 실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이나 감정,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억압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나중에 갱년기에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을 저는 간혹 보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그 발달 단계상에 지나치게 안 좋은 다른 어떤 후유증을 낳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공격성을 억압할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노와 공격성은 적절한 분노와 공격성, 자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과 과잉 비판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은 행동과 수행에 대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완벽주의에 집착하죠.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강박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항상 압박감을 느끼고 일에 대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중심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 또한 자신이나 타인에게 굉장히 호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신보다 타인을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면. 그리고 항상 자기 기준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하고 지낼 때는 그냥 대답을 하고 오지만 속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과도한 생각을 대한 집착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벌인데요. 예, 이 처벌에 대한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실수를 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지 못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떠한 반드시 처벌하는 행동을 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용납하지 못하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죠. 특히 이런 분들은 타인의 용서에는 그래도 관대하게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넘어갈 수 있으나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적응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은요. 아,
네. 그래서 편집성 인격 장애의 임상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49세 남자 C는 한 직장에서 20여 년을 근무했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그를 편안해 보이지 않고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이 자신의 눈을 피해 시간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휴가 스케줄을 세우는 중에도 그는 자기보다 성과가 더 좋지 않는 동료가 더 좋은 휴가를 스케줄을 가지고 갈까봐 늘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는 아내가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고 추궁하는 일이 잦고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아직 낳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은 항상 요구만 하고 예측 불허인데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내 자신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임상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격 장애의 치료 공통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격 장애의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격 장애는 뿌리 깊은 성격의 문제라서 저항이 심하고 성격 문제와 관련하여 치료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치료자와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의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는 개인 심리 치료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석 치료, 그러니까 무의식적 갈등의 자각과 통찰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로는 신념 체계와 아까 말씀드린 비합리적인 신념, 그런 거, 인지 왜곡,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지도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치료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러나 치료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사실 이런 분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네. 그래서 심리 도식 치료, 이런 부적응 도식을 변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집성 성격 장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문제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상담자를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고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내면적인 갈등을 공감적으로 탐색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성 성격 장애 같은 증세가 있다고 느껴지시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조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지도, 도식을 바꿔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이 편집성 성격 장애의 참고 문헌은 현대 이상심리학 2판 권성만 선생님이 지으신 2015년에 만드신 것을 참고하였고요. 또한 성격심리학으로 권성만 선생님의 2020년도 1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어린 시절을 지내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어떤 내면 부모와 내 안에 또 어떤 내면 아이가 자리 잡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지도식 같이 어떻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편집성 성격 장애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반사회 성격 장애를 나타내는지 또 내면 아이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고요. 논문으로는 편집증 집단의 애착 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이은진님의 한국 심리학회지를 보고 참조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저희가 장애라고 하면 정신병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증세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한 우리 각자도 사실은 이런 부적응적인 심리 도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